안녕하세요. 미니유의 숟가락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면서 먹을 음식은 바로 곱창, 그리고 화면에 잘 안 보이죠? 계란찜, 옥수수콘. 제가 옥수수콘 진짜 좋아하는데 서비스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먹밥인데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을 거예요. 저는 미니유의 숟가락이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맛있게 먹어보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먼저 배고파요. 제가 요새 숟가락을 자주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입니다. 진짜 전 댓글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주시고 같이 수다를 떨어주시는 게 진짜 너무 꿀잼이에요. 인생의 낙이랄까. 그래서 댓글 보니까 또 곱창에 소주 먹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소주를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낮이에요. 그래서 낮술을 하면 제가 또 편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그래도 술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원래는 이슬톡톡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희 집 앞에 이슬톡톡이 편의점에서 팔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나리 복숭아 소다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렇지만 타보겠습니다. 부어서 먹어볼게요. 이슬톡톡이랑 비슷하게 맛있네요. 제가 이슬톡톡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곱창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첫 끼인데 맛있어요. 아 맞다. 앞접시 가져온다고 깜빡했네. 깻잎으로 좀 대신할게요. 제가 당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당면이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근데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순한 맛으로 선택했는데 되게 매워요. 콘치즈.
계란찜도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계란찜. 곱창은 저희 동네 곱창집인데 맛있네요. 양배추. 맛있는데 너무 맵다. 순한 맛인데 왜 맵지? 제가 지금 또 땀이 나서 진짜 덥다.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네요. 땀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곱창을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수다 떨 대화의 주제는 도전이라는 건데요. 댓글에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도전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약간 저는 거창한 느낌이 들어요. 도전이라는 글자만 놓고 봤을 때 살짝 거창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주먹밥이네. 날치알이 아니라. 한 입만 먹어볼게요. 날치알이 아니라서 좀 아쉽지만
그래서 저는 살짝 도전이라고 하면은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거창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제 본 채널 ASMR 채널에서 인프피 이야기, INFP 이야기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인프피 성향이 되게 강한 성격인데, 그래서 계획이나 뭐 그런 꼼꼼한 체계적인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좀 즉흥적이거나 무계획으로 일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도전이라는 게 저의 성향에 있어서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런 도전, 그런 큰 무게감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예로 들자면은 저는 직업을 사회생활을 뚜렷이 정말 내가 사회생활을 좀 해봤어라고 말할 만큼 회사 생활이라든가 그런 조직 생활을 학교 외에는 오랜 시간 해본 적이 없어요. 회사도 가장 길게 다닌 경력이 한 달 정도 남짓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ASMR이라는 취미를 알게 되면서 이게 잘 돼서 직업으로까지 된 케이스라서 25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ASMR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옛날 얘기로 가봐야 되나? 사실 연극 배우가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 19살 때 연극 배우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연기 레슨을 받았었어요. 19살 때 연기 레슨을 받았었고, 이제 연영과 진학을 하려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대학엔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으니 원하지 않던 곳은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재수를 해야겠다 하고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바라는 걸 이제 생애 첫 알바도 하게 되고, 조금 그렇게 돈을 벌고 하다 보니까 연기 레슨 같은 거는 좀 이제 뒷전이 되었고, 그냥 그래 그냥 평범한 성적에 맞춰서 대학은 가자 해서 그렇게 제가 나온 대학을 입학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잠시 연극 배우라는 꿈을 접어뒀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핑계죠. 뭐 정말 마음만 있었다면은 어떻게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열심히 뭐라도 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잠시 접어뒀다는 것은 핑계고 거의 반포기 상태였죠. 그러고 나서 대학 생활을 한 거죠. 무튼 그렇게 내 대학 생활 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 내가 언젠가는 다시 연기를 하겠다. 그 꿈에 대한 그리움이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활활 타오르는 그 불덩이 같은 마음은 늘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괴로웠어요. 아예 완벽히 포기를 했다면 덜 괴로웠을 텐데, 조금이라기보다는 좀 한 구석에 밀쳐놨지만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좀 괴로웠었어요. 그 시절이 하고 싶은 일과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그 괴리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괴리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상실감. 맛있다. 진짜 그냥 음료수다. 술맛 진짜 거의 안 나요. 제가 옥수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다가 졸업을 하고, 이제 성적에 맞춰서 그 과에 맞춰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회사를 다니려고 회사를 취직을 해서 이 회사 저 회사 조금 다녀봤는데 도저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땐 되게 어렸던 것 같아요. 어려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고집도 좀 있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되게 심했어요. 그때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회사에 좀 적응을 못하고 수긍을 못하고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그냥 알바만 했어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오래 펐어요. 한 6년 했어요. 대학 때부터. 아무튼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죠. 물론 하고 싶은 일은 연극이라는 마음은 늘 있었지만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아주 많이 했어요. 연기가 아니라면, 그래 내가 연극을 할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아보자. 나는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으니까. 고집과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고집과 욕심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미니유는 없겠죠. 그래서 고집과 욕심이 꼭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이제 와서 생각을 합니다만, 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때 저는 이제 한참 생각을 하다가 나는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글거리는 새벽 감성 글이 아주 많답니다. 우울한 글도 한가득. 그냥 제 성향 자체가 그래요. 그런 글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무튼 저는 그래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글을 나는 그럼 작가가 되고 싶다. 두 번째 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게 MBC 아카데미였는지 SBS 아카데미였는지 KBS 아카데미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신천역에 있는 거였어요. 신촌 아니고 신천역. 지금은 잠실세내역으로 바뀌었죠. 그때는 신천역이었어요. 신천역에 있는 뭐뭐뭐 방송 아카데미에 다녔어요. 저희 언니가 그래 너의 꿈을 펼쳐보렴 하고 수강비를 내줬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방송국에 보면은 방송 작가들이 막 글을 막 내가 쓰고 싶은 자유로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뭐 구성 작가라고 해서 아무튼 그러한 글 쓰는 것과 다른 일들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재미없다. 그리고 다니다가 때려쳤어요. 한심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자괴감에 또 휩싸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야 막 이러면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수강까지 해놓고 막 재미없다고 그만두다니 난 정말 세상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엄청 스스로를 엄청 미워했어요. 넌 진짜 아무것도 못할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그때 제가 쓴 일기들을 보면은 아주 차마 어디다 공개할 수 없어요. 무튼 그래서 방송 작가 하겠다 하고 그 아카데미 다닌 것도 도전이잖아요. 도전. 정말 쉽게 했어요. 왜냐? 나는 방송 작가라기보다는 난 작가가 하고 싶으니까. 근데 작가를 하려면은 작가 공부를 시켜주는 학원이 방송 작가 학원 그 아카데미밖에 없었어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방송 작가 학원을 간 거거든요. 꿈이 방송 작가였다기보다는 그냥 작가가 하고 싶으니까 되게 쉽게 도전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하고 싶으니까 했어요. 그게 도전인 거죠. 근데 19살 때 제가 받았던 그 연기 레슨, 엄마가 내주신 레슨비로 다녔던 그 연기 레슨도 도전인 거죠. 첫 번째 도전인 거죠. 그리고 방송작가 두 번째 도전인 거죠. 그렇게 저는 도전을 아주 쉽게 했답니다. 근데 그게 내 돈으로 했던 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도전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후로 제가 돈을 벌고 나서도 저는 도전을 쉽게 했어요. 이제 알바를 했으니까 돈을 저도 벌긴 벌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나의 길은 바리스타야 하면서 커피 학원에 이제 제가 모은 것도 아니야. 그냥 한 달 알바비를 그대로 커피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참 계획성이 없는 스타일인 거죠. 생활비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이야. 전 그런 앞뒤 생각을 하지 않는 인간이었어요. 한 달 알바비를 그대로 커피 학원을 다녔어. 그런 생활비가 빵원이에요. 어떻게 한 달을 살아낼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물론 이거는 부모님이랑 제가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늘 즉흥적이며 생각 없고 계획성 없이 저는 무언가에 도전을 했어요. 성격 자체가 뭔가 하고 싶으면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싶다고 마음 먹은 일에는 좀 불같이 달려드는 성격이에요. ASMR에도 그랬듯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영상 폭풍 업로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기 싫은 일은 정말 난리를 쳐도 못해요.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해서든 해야 직성이 풀리고, 하기 싫은 일은 아무리 누가 막 압박을 가해도 못하고,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사는 게 사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냥 늘 좀 삶이 무슨 폭주 기관차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 워낙 이렇게 불같은 성격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저는 도전에 있어서 크게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한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하고 싶으니까 한다. 당면이 너무 많아요. 곱창이 더 맛있는데.
와, 고추 괜히 먹었다. 와, 진짜 맵다. 와, 오. 와, 너무 매운데요? 밥을 먹을까? 밥을 먹어야겠는데? 와, 고추 진짜 괜히 먹었다. 너무 매운데요? 달달한 옥수수. 괜찮아졌어요. 이제 구독자분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 근데 어떻게 ASMR 유튜버를 도전하게 되셨나, 직업으로. 좀 불안함도 많으셨을 텐데, 직업으로 선택하기까지 좀 고민은 없으셨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민은 없었어요. 네. 전 너무 좋았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이 직업. 크게 고민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저는 감사함을 갖고 있어요. 저의 직업에 대해서, ASMR에 대해서, 그리고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워낙에 계획성을 두고 일을 차근차근히 하는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ASMR 영상 업로드도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해요. 원래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예를 들면 매주 수요일 업로드, 뭐 매주 수, 금 업로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요일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정해놓지 못했어요.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날짜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요일을 정해볼게요. 매주 무슨 요일 업로드. 그게 효율적이긴 할 텐데 말이죠. 기다리시는 분들도 편하게 기다리실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저의 뭐 그런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말하기는 지금은 조금 복잡하니까 일단 그냥 큰 사건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좀 도전을 그렇게 쉽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도전을 쉽게 하고 포기도 빠르고 재미없어 그러면 포기.
끈기가 없어요. 아무리 재미없고 힘들어도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격이 못됐어요. 유일한 게 ASMR이에요. 그래서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천직. 제가 인생을 살면서 32년 살면서 유일하게 끈기 있게 하고 있는 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심했다고 했잖아요. 스스로를 막 욕하고 막 그랬는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연기며 뭐 커피며 작가며 그렇게 쉽게 막 도전하고 쉽게 포기했던 그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 ASMR 영상 제작에 풍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그 어떤 것 하나 버릴 수 없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ASMR 영상 제작하는데 배웠던 것들이.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과정이었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게 됐고 고맙게 생각하게 됐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저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쉽게 도전하고 쉽게 포기했던 나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집이 있었기에 뭐 지금의 미니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저 10대, 20대 초반, 중반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때는 아니 나는 연기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꿈을 찾기 전에는 아무런 직업도 가지지 않을 거야. 막 이런 고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고집들이 확고했던 고집들이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되게 현실성이 없었다.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땐 이해가지 않던 어른들의 말들이 다 이해가 가고 저도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저도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때 나이에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너무 그렇게 한 길만 보지 말고 다른 쪽도 조금 둘러보아라 라고 정말 어른의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말이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어째서 나이를 먹어보니 어른들이 했던 그 말이 다 이해가 가는 이유가 참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을 조금 살아본 경험자의 조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한 가지 저는 더 말해주고 싶은 게 그래 네가 꿈에 대한 그런 확고한 너의 마음이 고집이 있는 건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듯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어. 너가 원하는 길을 갈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지. 최상의 시나리오. 근데 세상은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것들도 조금은 둘러보고 조금은 넓은 시야를 가져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거기에 저는 이제 플러스로 그런데 그런 너 자신을 너무 미워하거나 괴롭히지는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고집 부렸던 저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스러웠거든요. 죄책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 근데 그런 거 갖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어차피
그 길을 갈 것이라면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나도 그런 고집을 가져봤는데 그래서 너무 괴로웠는데 돌이켜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나는 그 길을 가진 않았어요. 내가 가려 했던 그 뭐 연극, 뭐 작가, 뭐 커피, 뭐 그런 그 길을 결국엔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너의 그 확신과 고집이 또 어떤 길을 보여줄지 몰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그런 확고한 고집이 있었기에 뭐 어떻게 어떤 시간을 거쳐 ASMR이라는 또 다른 길을 제가 가게 된 거잖아요.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럴 수 있어. 그 확고한 고집에 대한 그 마음이 또 다른 어떤 길을 보여줄 수도 있어. 나처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 너무 죄책감 갖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마음인지 알거든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고집을 갖고 있다는 죄책감과 자괴감이랑 뭔가 부모님에 대한 뭔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빨리 나는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고 있는. 그래서 어른의 말로 하자면 너무 한 곳에 고집 부리지 말고 다른 길도 좀 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줌과 동시에 그렇다고 너무 죄책감을 갖지는 마라. 또 어떤 길이 너에게 나타나질지 몰라. 너의 고집으로 인해서. 꼭 네가 가려던 그 길이 아니더라도. 그러니 너무 죄스러워하지 말아라.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이 많았네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재밌어 해주셔서 저도 좋아요. 이 숟가락이 있었구나. 그냥 이걸 앞접시로 쓰면 되는데 왜 깻잎을. 곱창. 이제 저의 많은 오랜 구독자분들이 막 결혼을 하시고 아이 엄마가 되시고 그러셨어요.
진짜 느낌, 기분 막 울컥해요. 왜냐면 정말 몇 년 전에까지만 해도 언니 저 지금 대학생활 중인데 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슬퍼요. 언니 취준생인데 너무 힘들어요. 언니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요. 언니 곧 지금 저 야자하고 있는데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댓글 다셨던 저의 구독자분들께서 이제는 아기 엄마가 되시고 결혼을 하시고 취직을 하시고 군대에 다녀오시고 정말 마음 뭉클 이상해요. 기분이 감격스럽기도 하고 저의 구독자분께서 이제는 저와 같이 나이를 먹어가시는구나. 옛날에 저 사서함 있을 때, 지금은 없는데 군대 가서 저한테 편지 써주신 구독자분도 계셨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맛있다. 곱창이 없네. 녹아가지고 맛이 되게 밍밍하네요.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댓글 꼭 많이 남겨주세요. 저랑 같이 수다 떨어요. 잘